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에 25% 관세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아무튼 이 내용이 오늘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은 지난 1기 때 우리가 맞이한 것과 똑같은 관세 이 금액 퍼센티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트럼프 1기 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관세 협박이죠. 네, 그걸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를 25% 먹었느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쪼르르 가가지고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한 끝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을 쿼터해서 이제 제한을 해서 이제 좀 수출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준다라는 어떤 약속을 하면서 일단 전반적인 25% 관세 대상 국가에서 빠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70%까지인가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70% 한도를 628억 정도인가 얼마였죠?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628억 톤인가 하여튼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 이상 넘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게 넘어가는 그 물량에 한해서만 25% 관세를 먹이는, 네, 그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마무리를 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철강 수출을 이제 그 정도 수준 계속 아래쪽으로 맞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실제로는 이제 거의 뭐 관세 없이 무관세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지금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25% 관세를 먹일까? 안 먹일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미국이라 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쨌든 이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 관세에 따라 가지고 되게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그 달러 강세와 달러 약세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환율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자,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여러분들 달러원 환율이 얼마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트럼프 1기 때? 자,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난 트럼프 1기 때 달러원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철강 관세를 먹인다고 했었던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철강 관세가 그해 3월 달에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이상 지금 템포가 빠르거든요, 사실. 지금 그때는 3월에 이제 철강 관세를 먹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고, 지금은 1, 2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템포가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달러원 환율이 그 달 3월 말 기준으로 달러원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1,040원대였어요. 1,040원대. 네, 그게 지금 얼마예요? 1,400원대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국은 그때는 1,040원대였고 달러원 환율이 1,040원이었고 지금은 1,400원대 됐습니다. 그 달러원 환율이 40%가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율로 따졌을 때 40% 정도 추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0% 정도 그때보다 지금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4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환율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해되시죠? 지난번 방송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1,040원대, 1,050원대 뭐 평균,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1,050원이라는 환율로 볼게요. 자, 1,050원이라는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수출량을 조절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70% 쿼터를 하면서 나머지 넘는 거에 대해서 25% 관세를 하겠다라고 했죠. 예, 거기서 이제 조절이 끝났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볼게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때는 뭐 달러 환율이 뭐 우리가 이제 뭐 달러 하나 주면은 얘들 거의 뭐 1,050원 주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이제 수출이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했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랐어요. 40% 올랐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그때는 달러 하나 주면은 니들이 이런 상황이 뭐 1,000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1,400원이면은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요. 강세인 환율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수출이 불리합니다. 약세 쪽 국가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미국과 우리나라 서로 상대적인 개념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이 수출이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환율을 약세로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켜 가지고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달러 강세를 지금 정권에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일단 지금까지 트럼프가 얘기한 것과 조금 뭔가 반대로 가는 얘기죠. 그죠? 수출을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재무부 장관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니까 당연히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기잖아요. 환율이죠.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그러면서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환율 시장에 니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절대로 원화가 지금 보면은 조금 약세가 가지고 불편 뭐 수출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약세, 뭐 환율 강세 어느 한 방향이 완전히 좋은 건 없어요. 적절하게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똑같습니다. 이 경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유가가 되게 비싸도 문제고요, 되게 싸도 문제입니다. 근데 배럴당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뭐 100불, 뭐 200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불, 뭐 100불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 되면은 100불이라도 내가 기름을 살게라는 시점이 있어요.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면요,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름을 비싸도 사는 거죠. 2차전지 예를 들면은 2차전지 옛날에 전기차 기업들 되게 경쟁 엄청 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가격도 같이 올라갔죠. 그 비싼 배터리라도 빨리 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밖에 못 샀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갔죠. 자,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환율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뭔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 그 지표를 그 수치를 과연 부담스럽지 않게 커버링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배럴당 150불 배럴당 몇 불 이상 위험하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수치라도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렇게라도 비싸게라도 어쨌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정확하게 딱 얼마 이상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하수의 느낌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전제가 있어야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정확한 수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할 때 거의 우리나라와 딱 두 국가,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를 봤을 때 어쨌든 환율 기준으로 40% 정도 지금 손실이잖아요. 미국이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 기업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5% 관세를 먹여도요, 사실은 환율 조건으로 따졌을 때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좀 납니다. 미국 입장에서 여전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미국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25%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되게 좀 죽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CEO들은요 원래 죽는 소리 합니다. 예, 잘 나가도요. 저희 너무 힘들다 그래요. 잘 나갈 때 우리 잘 나가요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나가도요 죽는 소리 합니다. 기왕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물건을 샀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싸게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게 도리잖아요. 도리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간에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협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미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야 그때랑 지금이랑 환율 차가 이 정도 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니들 야 이건 너무 도둑놈심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철강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철강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수출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니들 사정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딴 거 모르겠고 그냥 지금 딱 이거만 봤을 때 관세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지금이랑 환율도 한 40% 차이가 나고 그리고 한국 어차피 니들 우리한테 거의 무관세잖아. 근데 70%그 쿼터 넘는 건 25% 관세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 뭔가 좀 되게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이제 문제가 되냐, 미국한테 얼마 정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우리나라가 많이 주고 있으면 오히려 진짜 협상할 때 더 어렵겠죠? 자 볼게요. 블룸버그 기사에 이게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나왔는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강철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알루미늄의 미국의 입장에서 알루미늄보다 취약성이 낮아요. 보시면은 스틸은 17%예요. 17%. 여전히 알루미늄이 82%거든요. 미국의 수요가 철강보다는 어쨌든 알루미늄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철강 하면서 되게 막 죽는 소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필요한 그 철강량은요 전체의 17%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 하면서 철강이 뭐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철강이 좀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와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에 대한 이 취약성이 17%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심한 건 뭡니까?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압도적으로 82% 그리고 아연 67%.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납 이런 애들이 되게 중요하지. 스틸이랑 크루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루드 뭡니까? 오일이잖아요. 오일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철강을 생산하는 게 그러면 이게 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 철강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상대적으로 알루미늄보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조금 여러분들 답답하셨던 게 조금 해소가 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은 조금 되셨죠? 자 그럼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이제 이 철강 쪽, 이 무역 쪽 이 그 관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2024년도 기준이에요. 그 스틸이랑 알루미늄인데 왼쪽 건 스틸이고 오른쪽 알루미늄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한테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어디입니까? 캐나다예요. 스틸도 캐나다 그리고 알루미늄도 캐나다. 자 그리고 스틸 같은 경우 볼게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 맨 밑에 있어요. 3.2빌리언. 캐나다의 3분의 1 수준. 그리고 윗선에서 6번째 수준. 일단 탑 10에 들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좀 짜증나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탑 3, 탑 5 내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한번 휘청하게 하고 싶습니까? 캐나다랑 멕시코죠.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차이나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유일한 관심사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려고 하면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다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랑 비슷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 타이완 때려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때려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앞뒤로 한 3개 정도는 그냥 계속 협박을 하고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은 딴 데 뭐 캐나다 뭐 이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는 이제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대화의 물꼬를 틀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밑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중국을 때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영향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영향이 높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알루미늄 세 번째. 그죠? 세 번째인데 캐나다가 알루미늄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근데 취약성이 어디가 높다? 알루미늄이 제일 높죠. 그럼 이번 사실 관세로 인해서 제일 영향이 될 만한 게 어디냐?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게 어디다? 캐나다예요. 사실은 캐나다예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제 확 해가지고 야씨 우리도 관세 때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의 결론이 뭐다? 캐나다 얘기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여서 사실 우리랑 상관없고요. 일단은 뭐 알루미늄과 이제 스틸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딱히 미국이 그렇게 한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엄청난 뭐 이 무역
미국 가지고 뭐 엄청난 니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제 이 협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수출을 조금 제한을 해주면서 나머지 70%까지 제한하면서 나머지 그 70%가 넘는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우리나라 채권 기업들은 이미 여기에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거 이상 수출을 안 해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환율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유리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무관세로 거의 이제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좀 그렇지. 에이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했으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와서 또 죽는 소리 하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배려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의 뭐 무관세로 수출을 했는데 이제 조금 관세 환율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 미국의 입장에서 환율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야 조금 우리 좀 얘기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어떤 이 산업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거면 철강 관련 기업에 이쪽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조선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헬프를 요청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 쪽과 이제 얼라이언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 철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얘기를 하고 풀어주고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관련 기업들은 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봐요. 지금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2천원지 밀리고 철강 관련 밀리는 것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맨날 뭐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가끔 채팅창 읽으면요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닉네임도 기억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방법 없지. 뭐 내가 돈 많으면 내가 올려주지. 근데 그런 건 불법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로서 지금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감당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 아니고 저한테 맨날 악플 쓰는 사람 있어요. 그 얘기한테 그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철강에 대한 얘기를 미국이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만일 안 하고 넘어가주면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진짜 고마워야 되는 상황이다. 왜? 미국은 지금 거의 환율에 대해서 40% 정도를 손해를 보고 그때를 1기 때보다 지금 더 환율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말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이 좀 더 이제 니들 한번 다시 재조정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사이트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